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디심리연구소 대표 형아쌤입니다. 네, 이번에도 월간 형아쌤으로 돌아왔습니다. 2023년 3월을 장식할 월간 형아쌤은요, 깨어있는 삶을 위한 핵심 권장 가치관이라는 제목입니다. 이거 2021년 2월에 진행했었던 내 인생의 핵심 가치관 1편의 그 다음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제는 그 2021년 2월 월간 형아쌤 2편 이거든요. 이거 보고 나서 이 강의를 보면은 더 좋지만, 물론 여기에서는 그 강의를 보지 않은 분들, 그런 강의가 있는 것조차도 몰랐던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기 때문에 최대한 그 전에 했었던 내용도 좀 짤막짤막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여기에서 강의에서 만들었으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강의 들은 다음에 그 강의를 또 찾아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더 재밌겠죠. 왜 우리 그렇잖아요. 왜 그 나중 작품부터 보고 그 이전 전작 보면은 더 알게 되는 게 많고, 아 나중에는 이렇게 됐구나 이 캐릭터들끼리 하면서 막 관계도를 미리 생각하는 그런 즐거움도 있잖아요. 네, 뭐 시작하도록 합시다. 2021년 2월에 내 인생의 행복 가치관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진행하면서 느꼈던 게요. 그게 한 2시간 40분 정도 진행했었거든요. 2시간 40분 정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거대한 내용인 거예요. 오, 해서 준비하면서도 제가 압도당했고 진행하면서도 압도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은 다시 한번 찍고 싶을 정도로 내가 전달하고 싶은 만큼 잘 전달했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 강의이기도 했는데요. 그만큼이나 굉장히 알찬 내용의 집합체였던 강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편 내고 바로 그 다음 달에 2편 내려고 했는데 도저히 다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미루고 하다가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시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해봤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오늘의 강의다. 여러분들은 그런 2년 1개월 동안 숙성된 강의를 지금 보게 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즐겁죠? 네, 바로 그런 강의가 되는 거예요. 네, 즐거우신 분들은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아, 기대됩니다. 뭐 이렇게 써주셨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원래 정진이라고 써져 있고, 보면은 그 아주 수많은 빽빽하게 써져 있는 글씨들이 있죠. 자, 이 글씨 내용 하나하나를 읽어보실 필요는 딱히 없습니다. 네, 그 제가 여기에 써져 있는 내용들을 섞고 다시 막 그 재구조화하고 해서 만든 게 그 저번 강의랑 이번 강의 이거인 거니까요. 이 원래 정진이라는 말은요, 가끔씩 얘기하는 저의 상담의 롤 모델이자 저의 은사님이신 대화스님과 진행을 했었던 원래 정진이라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진행을 하는 거였고요. 진행할 때마다 거의 하루 종일 해서 했었던 강의인데, 말 뜻을 보면은 매달 정진하자 이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강의에서 다뤘었던 게 사람이 삶을 살면서 갖추면 좋을 만한 권장 신념 및 가치관에 대한 강의였고요. 그 신념과 가치관을 소개해 준 다음에 사람들한테 그것을 좀 더 전파해 주면서 권유하는 그런 느낌의 강의였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배운 내용들이 지금까지도 저에게 있어서는 보물이자 저 자신을 점검하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이 원래 정진에서의 내용들을 총 한 10달 정도 가르침을 받았었거든요. 그걸 요약해가지고 2회분의 강의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를 들으면서 내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형아쌤이 전달한 것을 모두 소화하겠다? 라고, 각오하신다 하더라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조금 더 비우세요. 오늘 내용을 들으면서 이런 것도 세상에 있구나 하는 맛보기 한번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지 모를 때에는 그 맛 역시는 맛은 당연히 못 보고
그것의 가치나 이런 것도 알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맛 한번 보고 나면은 쩍 찍어 먹어보고 맛있으면은 좀 더 알아볼 수도 있고 아니다 싶으면은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내 인생이 편해지는 행복가치관 1편 이런 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한테 소개했었던 핵심 신념 권장 가치관은 바로 이 삶에 깨어있자, 무조건 사랑하자, 모든 삶은 고귀하고 소중하다, 질 높은 삶을 나에게 선물하자, 그리고 언제라도 행복하자, 이 5가지였거든요. 한 가지 한 가지씩 아주 짤막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득을 드리자면 이 삶에 깨어있자라는 건 그겁니다. 흔히 게슈탈트대에서도 그렇고 많은 심리 상담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here and now, 인생에 지금 여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말이죠. 거기에서 말하는 이 지금 여기라고 함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는지 등등을 말을 할 텐데, 하지만 그렇게 삶에 깨어있자,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깨어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왜 깨어있지 못한지에 대한 이야기는 그 2가지 정도로 나눠보면, 지금 여러분의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가 있고요. 그리고 2번째, 풀리지 않은 미해결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 2가지 정도로 축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 정체성 혼란과 미해결 과제가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는 그 이후 오늘의 강의에서도 설명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그때 좀 더 보충하도록 하겠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여기를 중시한다는 건 살아있는 지금 나의 매 순간 나의 감정과 그리고 생각과 나의 행동에 깨어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그 순간순간 내가 자각하고 알고 그래서 조절하고 컨트롤할 수가 있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되어야만 일단 나의 삶이라는 녀석을 내가 제대로 마주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마주하는 것에서부터 삶의 행복은 시작이 된다. 이것을 좀 길게 풀었던 게 삶에 깨어있자 파트의 가치관 수업이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거를 알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현상학적 장이라는 개념이에요. 현상학적 장의 개념을 정말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지금 보고 받아들이고 있는 여러 가지 자극들, 나의 환경들과 다른 사람이 여기에 똑같이 앉아가지고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고 받아들인 거랑은 다를 거라는 거예요. 즉, 실제 하는 장이라는 거는 없을 수도 있다. 오로지 그 사람이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고 관측하는 그 내용이 있을 뿐이다. 아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틀과 이해, 관점, 이게 현상학적 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그러니 세상은 정말 다양한 세상이 공존하는 거죠. 사람의 수만큼의 형상학적 장이 존재를 할 테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런 현상학적 장에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현상학적인 장에는 정작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인이나 환경을 나한테 맞춰라. 당신들이 나한테 맞춰라. 왜 나는 이렇게 말하니까 하면서 나한테 맞추고 그리고 이런 것들 좀 큰 것들을 결정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 그럼 외부 자극이나 다른 사람한테 나의 통제권이나 선택을 맡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봤자 그거는 나의 의지를 벗어난 일이다. 의지에서 벗어나지 않은 정말 확실한 최소 자극, 통제 가능한 나를 먼저 확신하자라는 것이 이 삶에 깨어있는 거에 그 다음 무조건 사랑하자의 정신에 담겨있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를 확신하고 나면은요, 그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현상학적 장뿐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그 사람 자체 혹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맥락,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게 자연스럽게 보이면
당연히 나의 안에 있는 경직되어 있는 도덕관이나 윤리관은 서서히 좀 풀려지죠. 무조건 아무리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내용을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적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공간이 점점 적어진다는 이야기는 사람 한 명을 볼 때 이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하는 가치 판단적인 그런 것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펄떡펄떡 뛰고 있는 그런 생명으로서의 에너지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그런 생명의 에너지가 만들고 있는 모든 삶은 고귀하고 소중하다는 이 신념 역시도 내 마음속에 착 하고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가치 판단이란 얘기를 했죠. 함부로 가치 판단하지 말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을 불쌍해하거나 동정하는 건 역시도 이 사람의 인생이 못났다. 이 사람의 인생이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불쌍함과 동정을 담은 시선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어떤 게 옳은 삶이고 어떤 게 올바르지 않은 삶이라는 그것 역시도 임의의 구분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 에너지가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게끔만 하면 된다. 즉, 진정 그 사람의 마음에 가닿는 방법은 그 사람을 막 불쌍해하고 동정하고 막 어떻게든 도와줘가지고 더 이상의 아픔도 슬픔도 없는 꽃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영혼, 그 영혼을 존중함으로써 그 사람을 성장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이게 정말 그 사람을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삶에 깨어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은 순차대로 해가지고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모든 삶이 고귀하고 소중하다는 그 믿음과 체험이 자연스럽게 오는데요. 여기서 살짝 좀 다른 방면으로 내가 그렇게 신념과 가치관을 쌓아 올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질 낮고 나 하나만 배부를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탐닉하면서 살겠지만 그러지 말고 기왕 사는 거 꽤 질이 높은 삶을 꽤 질이 높은 가치관을 나한테 선물을 하자. 또한 언제라도 그 가치관으로 내 인생에 행복이 깃들 수 있도록 행복마저도 나에게 선물하자. 까지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내용을 아주 핵심만 짚어서 얘기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강의였다고 한다면요. 이번 강의에서 새롭게 다룰 내용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한스님에게 배운 원래 정진의 후반부이자 오늘의 강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월간 영화쌤을 이 32번 동안 꾸준히 잘 따라오신 분이라고 한다면 제 지금 강의 내에 언급되어 있는 이 큰 틀을 여러분들이 다른 강의 내에서 꽤나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강의마다 언급이 될 정도로 하나하나가 덩어리가 크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것을 다 모아놓은 오늘의 강의는 분명히 큽니다. 네, 그러니 바짝 조이고 가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써져 있는 이 내용들이죠. 언제라도 행복하자라는 가치관 이후에 이 후반부 가치관은 지금 행복하자, 수심하자, 인과와 연기에 눈 뜨자, 모든 순간 내가 결정하고 있다, 지족에 눈을 뜨자, 그리고 어떤 신념도 나를 관리하는 틀로 쓰자. 이 6가지를 얘기하도록 할 겁니다. 자, 원래 정진인가요? 집단 상담 제목이 집단 상담 아니었어요. 그냥 그 마음 공부, 마음 단체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진행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강의가 1부 능선이었다고 한다면요. 이번 강의는 2부 능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지금 행복하자.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삶의 주인 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 2번을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무한한 자기 영향력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 무한한 자기 영향력 파트에서는 제 월간 영화쌤의 시작이기도 했죠. 계단 심리학. 내 탓, 남 탓, 남덕, 내덕. 이 계단 심리학, 이 내용이 언급이 될 겁니다. 아우, 처음도 끝도 아주 멋지게 봉합하는 형아쌤이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현재 당신의 길은 어디쯤인가?
를 짚어보는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시작하기 앞서서요, 여러분, 좋은 거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여러분한테 있어서 좋다 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인가요? 사실 제가 기분 물어볼 때도 당장에 그거를 느꼈을 때 좋은지 싫은지부터 구분하는 게 나의 감정을 알아보는 첫 번째 스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이 좋음도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진다기보단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나비님은 편안함이라고 얘기했는데, 오케이, 좋아요. 자, 어떤 얘기냐면요. 나를 즐겁게 하는 기분적인 요소. 기분. 나의 기분을 좋게 만든, 즐겁게 하는 요소가 이 좋다라는 개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꿈꾸는 나비님에게 있어서 즐겁게 하는 기분적인 요소는 편안함 쪽이라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좋음이 성사가 안 됩니다. 왜냐? 그 좋음 속에는요, 나에게 그것이 궁극적으로 유익한가 하는 자기 성장적인 요소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즉, 좋음이라는 녀석은 나를 즐겁게 하는 기분인가, 그리고 그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가, 이 두 가지의 요소로 보시면 되는데, 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그 좋음을 내가 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기고요. 그 동기가 생겼을 때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거를 지속하는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즉, 이 동기를 만들고 그 동기를 계속해서 지속해 만드는 과정은요, 그건 분명 쉽지 않은 과정이겠죠. 그 쉽지 않은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좀 짤막짤막하게 정리해가지고 설명한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목차 설명까지 됐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준비되셨나요? 네, 가보도록 하죠.